없는 경우도 직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어순 자체가요.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직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장 속에 이러한 직접 의문문이 하나의 종속절로서 들어가게 될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순 자체가 달라지고 바로 실제로 우리가 기출문제에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 이 어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접 의문문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명사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사가 있는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갈 때 그 어순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의문사가 실제적으로 그 직접 의문문에서의 주어가 아닐 경우에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오고요. 만약에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의문사가 주어였을 경우에는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 자신이 바로 주어이니까요. 의문사 플러스 자, 동사의 어순으로 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직접 의문문의 경우에 의문사가 없었던 직접 의문문 경우에 자, 그것이 종속절 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if라든가 whether와 같은 어떤 접속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의문문의 어순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 이 점에 대해서 자, 유의해서 보시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어순을 취해서 종속절이 되었을 때 바로 종속절 속의 주어, 수로와 의문사가 함께 그 순서가 이제 유지가 되어지지만 특정한 동사군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의문사가 실제 직접 의문문의 의문사가요. 자, 그 같은 주어, 수로라는 종속절 속에 같이 이제 있어야 할 그런 것과 분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동사이냐면 판단 동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 믿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와 같은 인간의 판단과 관련된 범주의 동사들은 자, 실제적으로 종속절 속에 들어갔을 때 의문사가 종속절의 동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문장의 제일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직접 의문문의 의문사처럼이요.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런 어순으로 쓰여지는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자, 지금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되는 그런 경우의 예들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Who is that man?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 직접 의문문인데요. 자, 이러한 직접 의문문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될 때요. 자, 그 경우에 I don't know 라는 어떤 주절 속에서 일종의 know의 타동사가 지금 되고 있죠. 직접 의문문이요. 그러니까 종속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속절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자,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어떤 그 문장 성분에 지나지 않는 것, 즉 주어라든가 보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그런 성분으로 국한될 때 그럴 경우에 바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who that man is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who 이하가 직접 의문문이 바로 종속절이 된 것인데요. 자, 이때 어순 보시면 Who is that man?에서 여기에서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취하고 있었는데 간접 의문문이 될 경우 그 경우에는 Who that man is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 어순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ho broke the window? 누가 그 창문을 깼습니까? 라는 직접 의문문을 보시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누가가 바로 의문사이자 그 다음에 이 어떤 직접 의문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창문을 깼다란 말이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 되면 어떤 어순을 취하게 되는지를 보시죠. I know what. 나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어떤 문장 속에 어떤 목적으로서 의문문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의문사 플러스 동사의 어순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 know who broke the window가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 자체가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who 또는 whom did you meet?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자, 당신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의문사는 실제적으로 mee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적격 whom이 와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의문사로서 문 뒤에 나갈 경우는 우리가 자, 약속에 의해서 who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 어떤 실제적으로 종속절 속에 들어갈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이 문장을, 자, 이 의문문을 자, 이렇게 우리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죠.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라는 문장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whom 의문사가 그대로 이제 원래의 격을 유지시켜서 들어가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 you, 그 다음에 meet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meet는 did라는 과거 시제 조동사와 더불어 결합해서 met라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은 I don't know whom you met라는 형태의 문장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whom you met라는 것은 역시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보시죠. Whom are you waiting for? 마찬가지로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who와 whom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I don't know 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의문사가 원래의 격인 목적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you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are waiting for 그대로 그 어순으로 써주면 되겠고, 이 question mark는 전체 문장이 어떤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죠. Whose house is that? 자, 누구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누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문문을 이끄는 소유격 형태의 의문사이죠.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는 직접 의문문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어서 종속절화 시킬 경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I don't know 라는 구문 속에 넣어봅니다. I don't know 다음에 whose house. 자, 이 소유격 관계는 명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죠. whose house.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that. 그 다음에 동사 is의 어순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ich would you like best? 의문사 중에 어느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ich를 자, 지금 쓴 직접 의문문인데요. 당신은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는 뜻이죠.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직접 의문문을 자,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말하세요라는 명령문이라는 자, 형태로 바꿔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ay의 목적어가 되죠. 자, 문장 성분이 된 자, 그래서 종속절인데요. 마찬가지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수로의 어순으로 써야 되겠죠. which, 그 다음에 주어 you, 그 다음에 would like best 라는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바랍니까? 무엇을 이라는 의문사가 있는 직접 의문문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I don't know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수로의 어순을 취해서요. What you want to do 라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